정연태의 말리풍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파탄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올 연말 전후에서 북폭으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파탄이 이미 정해진 각본이었는가 아니면 돌발적인 결과였는가,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왜 회담이 끝나고 30분 정도 지났어야 회담이 파탄난 것을 알았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 결렬의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탄난 이유의 첫째는 미국 측 요구와 북한의 요구가 너무도 차이가 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큰 차이가 실무회담을 해오면서 하나도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실무회담에서 거의 조율이 되어 있었는데 돌발적인 이유가 생긴 걸까요? 겉으로 드러난 분명한 이유는 김정은이 그동안 트럼프를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대인관계에서는 신용과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용도 폐기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내놓고 경제 제재를 사실상 모두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 제재 항목 11개 중 5개 항목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그 5개 항목 속에는 내용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다 좋다, 그렇게 하려면 영변 핵시설 처리의 시설 이외에 다른 지역에 숨겨둔 비밀 핵처리 시설과 생화학 무기 시설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김정은은 사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설마 트럼프가 자기가 숨겨놓았던 그 비밀 핵시설 장소까지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런 비밀 핵시설 처리 장소까지 요구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김정은은 무척 당황하고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은 단호히 노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본래부터 없었고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이를 알아차린 트럼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회담 장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매몰찬 행동을 보인 것이었죠. 김정은한테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순식간에 김정은에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전혀 몰랐던 탓도 있었겠지만 김정은 최고 존엄으로서의 위엄이 바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결별은 사실상 다음 회담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사명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방법에서 외교적 노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수단은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물리적인 제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을 올 연말을 전후하여 실행될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는 미국의 선거가 내년 2020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탄핵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돌파구로서 북폭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회담의 파탄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었을까요? 아니면 돌발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저는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북한의 요구사항을 실무회담을 통해서 트럼프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담일이 2월 27일과 28일로서 트럼프 최측근 변호사인 코언의 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일로 잡혀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북한의 비밀 핵 제조 시설 위치를 사전에 모두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정은은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단지 국제적으로 미국이 회담 이전에 먼저 거절하여 판을 깨는 것보다는 회담을 통하여 판을 깨므로써 모든 책임을 김정은에게 돌리고 명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회담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보안상 문재인에게 사전 정보를 줄 수 없었다고 봅니다. 회담 결렬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 대통령과 25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 반가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역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화는 1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대화는 사실상 형식적인 대화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한테 속아온 모든 책임이 문 대통령이 나서서 보증한다고까지 하여 믿고 해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사실상 김정은과 문재인은 한패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반갑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 중 7번이나 또다시 김정은과 협상 재개 중재를 요청했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이 얘기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빈정대는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시에 미국이 북한을 북폭할 경우에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미국 단독 또는 일본과 함께 북폭 작전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문재인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 작전을 할 수가 없겠죠. 함께 준비하다 보면 정보가 사전에 북한으로 다 넘어가서 오히려 작전 실패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미군의 많은 사상자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문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주한 미군도 그런 의미에서 제한된 미션만 수행하고
우리 군의 동태를 감시하려 할 것입니다. 혹 북한군을 지원하거나 돕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제3의 미북회담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가능할 것이며 그 조건 또한 김정은이 완전 항복하는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기 전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또한 트럼프 정권 이후를 기대하고 시간을 끌려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와 제3의 미북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그 기간 동안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압박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에 또 나왔듯이 김정은은 새로운 일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폐기하겠다고 했던 미사일 기지를 다시 수리하고 또 무언가 일을 벌려서 국제적으로 협박을 하려고 하는 동향이 지금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김정은의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세계가 어떻게 이런 집단을 믿고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보고 과거에 잘 유지되어 왔던 지난 70년 동안 아무런 큰 탈 없이 유지되어 왔던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내려면은 북한과 함께 가고자 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현태의 만리풍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